거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정신 아침 빠른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든 날입니다. 오늘요? 네. 평소 안 하던 교체 매매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피곤하네요. 요즘 그래도 좀 아웃퍼폼을 조금 드디어, 연속으로 하고 있죠? 드디어 했죠. 네. 시장 대비 해서 다행이죠. 겨우. 드디어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요. 근데 내가 오늘 우리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코스닥은 못 따라잡았어. 네, 코스닥이 13.5% 정도, 13% 정도 올라 있거든요. 코스닥은 쉽지 않네요. 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금방 따라가겠죠. 모르겠어. 코스닥까지는 잘. 네. 네, 오늘도 코스피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뭐 1%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0.7%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사실 장 좋은 장이었어요. 이 정도면. 아침에 굉장히 험악했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빠졌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기술주들 빠졌고 반도체 빠졌고 하면 오늘 한국 시장이 좀 어려웠어야 되는 장이었는데 잘 선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네. 오늘 사실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질 때 코스닥도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때 도대체 뭐가 떨어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반도체 이외에는 딱히 뭐 떨어진다 싶은 업종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좀 개별 종목 중에서는 뭐 이슈 있는 것들은 좀 급등도 많이 나왔던 장세였고 AI 관련주들 조금 조용하다가 오늘은 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그냥 뭐 소폭 마이너스 정도였는데 일부 또 잘 가는 종목들은 뭐 4%씩 또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안 좋은 날인가 싶을 정도로 좀 올랐던 종목들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한 600억 정도만 순매수했네요.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좀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좀 안 사면 장이 조금 재미없고 외국인이 많이 사면 재밌고 약간 이런 장세가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과거 작년 같았으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으면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안 사거나 그러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 별로. 그게 이제 장이 많이 강해졌다는. 예전에 뭐 개인들이 산다고 외국인 많이 팔면은 개인 사가지고 오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궤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작년하고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금리가 요즘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창 이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뭐 기준금리는 뭐 올해 뭐 2번, 3번 막 인하할 거라고 전망을 또 많이 했는데 고용지표 발표 이후로 이제 CPI 또 내일 발표 남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과한 기대를 좀 했나라는 생각을 좀 시장이 하고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국고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한국 10년물이 한 8bp, 3년물이 한 7bp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성장주 위주로 조금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23일 날. 재밌네요. 원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 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번 더 한다면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25bp씩은 하지 않을까요? 2번 하겠죠. 지금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를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받은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월, 5월. 3월, 5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역시 방어주 역할을 오늘 같은 좀 좋지 않은 날은 좀 했던 것 같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HSD 엔진, 한국카본 이런 기자재들, 조선 기자재들 좀 올랐고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대동 TYM 이런 좀 중후장대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덴티움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좀 업종 강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랑 원래 같이 가는 종목인데 이게 공개 매수하면서 그 높은 가격대에 좀 계속 묶여 있는 사이에 덴티움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영향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AJ 네트워크스, 넷마블, 카카오, 콘텐츠리 중앙, CGV, 하이브, 네이버, 크래프톤, 뭐 게임, 인터넷, 뭐 콘텐츠 골고루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3.1%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플러스 0.1% 정도. 그래도 오늘은 주가 방어를 잘 했습니다. LG전자랑 LG이노텍이 2~3%씩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하고 하이브는 이제 서로 매수의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돈을 좀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이는 입장과 써야 되는 입장. SM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갈렸어요. 삼성전자는 1,400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하이닉스는 1,0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좀 어렵죠.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사실 어렵습니다.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부터 네. 해서. 네, 뭐 업황 바닥은 뭐 3, 4분기 정도에 3분기 정도에 뭐 나타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1분기에 아무래도 저점이 나올 거란 기대는 다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좀 기대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정도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이 챗 GPT를 갤럭시에 탑재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해서 오늘 뭐 AI 관련주들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이런데 뉴로메카 이런 데는 세 자릿수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뭐 장이 좀 안 좋으면 이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기승을 좀 부리는 것 같습니다. 두 자리겠죠. 두 자리. 세 자리까지야. 설마. 두 자리, 제가 네. 세 자리 했나요? 그래서 네. 130% 올랐나? 네, 뭐 20%대 막 17% 막 이렇게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언급도 했네요. 그 노태문 사장이 그 MX 사업부라고 모바일 담당하는 쪽 사업부 사장인데요. 챗 GPT를 모바일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탑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빅스비도 이 자연어 처리하는 기반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하면 음성으로 답을 주는 서비스라서 챗 GPT와 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아니 저기에다 적용했으면 좋겠어. 내비게이션 애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 내비게이션이요? 음성으로 음성. 뭔가를 하시나요? 내비게이션? 아니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근데 음성으로 우리 택시 아저씨들 막 이러잖아. 익선동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네요. 64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 엄청 답답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손으로 할 거면 더 무섭고 뒤에 앉아 있으면. 그러네요. 그래서 음성 인식이 되긴 되는데 잘 안 되네. 근데 그걸 먼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저도 좀 내비게이션 만질 때는 거의 막 키보드를 자판으로 직접 이렇게 치는 편인데 네. 음성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인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죠? AI 스피커 있잖아요. 뭐 SKT나 이제 KT의 뭐 지니 그렇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지금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날씨 어때? 뭐 이 정도? 저는 뭐 날씨 어때랑 음악 틀어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외로울 때 보고 싶은 영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영화,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겠네요. 그런 거 딱 하면 알아서 쫙 리스트.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러면서 최근에 인기 있는 것은 이것이고, 뭐 이런 거. 그러네요. 그런 데 쓰면은 진짜 활용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나중에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뭐 구글링 하잖아요. 궁금한 걸 그냥 말로 물어보면 그렇지. 굉장히 정확한 구글링 이상의 답변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굳이 컴퓨터를 켜고 검색 안 해도 그럼요. 될 정도로 편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최근에 보던 영화는 이런 계통입니다. 하면서 그동안 너무 야한 영화를 많이 보셨으니 건강에 해로울 것 같으니 그만 보십시오. 이러면서 좀 무서운데요. 뭐 그런 거. 어제 우리 남편이 무슨 영화 봤어?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신 남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패턴으로 봐서는 조만간 요런 상황들이 1년간 이어지면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몇 %?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추적해본 결과 돈 사용하는 것을 추적해본 결과 뭐 이러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챗 GPT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챗 GPT가 주목을 받으니까 또 디자인 하우스가 연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개발 AI 반도체 개발이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챗 GPT 수요도 좀 가세를 해서 갈수록 이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 중요한 역할이 디자인 하우스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 디자인 하우스에서 약간의 뭐 엔지니어들 훈련만 거치면 바로 작업에 투입될 정도로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AI나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미세 공정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IP를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 수많은 공정을 팹리스들한테 이해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들의 이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하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 인력 채용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코아시아 400명, 가온칩스 100명 정도인데 각각 100명, 50명, 30명씩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는 훨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 하면은요, 팹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파운드리에 맞도록 조종해주는 일을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있던 설계 자산이 그대로 파운드리에 1대1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에 맞는 옷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연초부터 이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뭐 많이 올랐어요. 네, 가온집스 막 올해 들어 5-60%씩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AD 테크놀로지 한 10% 상승했고요. 가온집스도 한 8%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이거 너무 많이 당장 되는 급등했어요. 건 아니에요. 당장 되는 게. 난 그게 웃기더라고. 당장 되는 거 아니거든 이거. 그렇죠. 네. 올해 실적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감액입니다. 전년 대비. AD 테크놀로지 입장은 되게 회한에 가득 차 있을 거야 지금. 왜냐면은 얘네가 TSMC를 버리고 삼성으로 왔거든. 근데 그냥 그래요. 근데 또 네. 솔솔 삼성에서 이제 뭔가 좀 준비가 거의 돼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주말에 찍어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못해도 못 올렸는데 이번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하고 같이 대담했는데 이 얘기를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나고 재미났었던 얘기가 하나예요. 시스템 파운드리는 완전 소매상이다. 완전 소비자 지향형 소매상이고 D램은 완전 도매다. 그러니까 도매만 하던 삼성전자가 소매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겠느냐. 그게 문제 아니냐. 핵심적 문제는 왜 삼성 파운드를 잘 안 되냐. 왜냐하면 파운드를 잘하면 파운드 경력이 많아야 돼요. 또 다양한 경력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종다양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고객을 누구를 대응을 했냐면 예를 들어 애플,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이런 애들 상대를 하다가 말이지. 와서 저기 저희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얼마치 만들어 드릴까요? 1억 5천만 원어치요. 이러면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죠. 저희 웨이퍼 2장만 해주세요. 답이 안 나온 거야 이게 답이 안 나온 거지. 근데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SIC 칩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ASIC 칩들을 주로 많이 하는 과정들일 텐데 ASIC 칩을 많이 쓰는 데도 있지만 조금 쓰는 데도 있거든. 그러면은 삼성전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애들은가 이래버리면 경력이 쌓이겠냐는 거지. 근데 이런 진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 헝그리 정신이 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려면 삼성전자가 그게 있느냐. 그날 둘이 막 얘기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맞아요 그게 안 되지 막 그랬다니까. 그게 제일 삼성전자의 난관 아니겠느냐. 수율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어떤 고객 지향형 마인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잘 돼야 돼. TSMC한테 언제까지 2등으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또 삼성이 1등 지향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1등 너무 날이 지향하려면 오지 않을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니까. 나 좀 불러줘, 강의 좀 시켜줘, 좀. 네, 알겠습니다. 다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이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7% 올랐는데 원래 라면 업체들이 가면 같이 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라면이 뭐 잘 팔리면 같이 잘 팔리고 하는데 오늘은 농심이랑 오뚜기는 그냥 보합이거나 마이너스 정도였는데 네. 삼양식품 혼자 7%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네. 네, 2월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치 데이터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월 10일 동안 수출 금액이 2,7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1년 전에 2월 달 그때 한 달 동안 수출한 금액을 한 절반 이상 52%를 올해 이번 달에 2월 달에는 10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했던 거를 10일 만에 달성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 수출 데이터가 전부 삼양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네. 데서도 수출한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삼양식품이 이제 거의 전량을 맞겠지. 수출하기 때문에 네. 거의 상관관계가 수출 데이터랑 삼양식품의 매출액이랑 하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네. 수출 잠정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수출 데이터에서 볼 때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데 오히려 떨어지는데 물가 효과가 좀 반영이 돼서 수출 금액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라면도 그렇게 해당이 될까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P와 Q 둘 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라면 수출액이 2월 10일 동안 수출액이 작년 2월 한 달간 수출액 대비해서 중량 기준으로 봐도 51%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52% 달성했죠. 그러니까 수출량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고 판가 효과도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맞춤형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대요. 야키소바 불닭볶음면인데 일단 2주 만에 초도 물량은 완판이 됐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더 잘 돼야겠죠. 1월 25일 날 일본에서 출시를 했는데 2주 만에 20만 개가 팔렸다고 하고요. 일본에 일단 굉장히 인기 있는 대표 식품과 라면이라는 상품을 접목해서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할인점에 이어서 이제 편의점 등에도 추가 입점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이 야키소바 불닭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 어느 날 기념한다고 이거 하나 먹었다가 그 다음날 뒤진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소스 통째로 다 넣으면 못 먹습니다. 뒤진 줄 알았죠. 하나 까르보나라 먹으면 괜찮은 줄 알고 먹었다가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네, 반만 넣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매워. 난 지금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근데 어쨌든 수출은 엄청 잘 되고요. 이게 일종의 K-팝이에요. K-팝 부산물이에요. 그 K-팝 하는 사람들이 먹은 거를 보고 가장 쉽게 K-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수출이 아주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마진도 더 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양무장을 통해서 이 캐파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수출 데이터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CES에서 그 HD현대 정기선 사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조선업계에 더 이상 적자 수주 관행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된 뒤로 수주 계약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2달 조금 넘었죠? 아니 오늘 뭐 3,700억인가 나왔어. 네,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수주를 아껴왔던 게 일부러 이제 막 계속 그냥 수주만 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2달 얼마 동안 수주 계약을 공시를 안 하고 있을 때 뭐 한국조선해양은 뭐 8건, 삼성중공업은 3건 정도 수주를 했는데 대우조선은 사실 거의 매달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중단을 했던 것을 두고 수익성 위주로 좀 선별하기 위해서 좀 단가 협상을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도 최근에 컨퍼런스콜에서 작년에 추가 수주를 염두에 두고서 2025년 납기를 일부러 비워두고 시장 선가를 계속 높여왔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조선사 내부에서도 이런 전략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도, 26년도 납기 수주전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런 수익성 챙기기 전략이 잘 통해서 성과를 좀 굉장히 높게 받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기자재한테까지도 이제 낙수 효과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돼서 오늘 주가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이 5%, 삼성중공업 3%, 한국조선해양이 2.4% 상승을 했고, 뭐 HSD 엔진, 성광밴드 이런 데는 9%, 7%씩 상승을 했고요. 하이로코리아,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다 2, 3% 이상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LNG 운반석 3,145억 첫 계약 일단 뉴스는 나왔고요. 네. 오세아니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니까 호주 선주겠네요. 그런 것 같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의 연역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 이제 대우조선 분식회계하기 전에 엄청 저가 수주했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같이 허겁저겁 수주하면서 다 조선 3사 아주 굉장히 멍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국은 한국 기업끼리 경쟁해서 피를 터뜨리더라고. 뭐 이스라엘은 안 그런다며. 중국도 안 그러고. 그렇죠. 이스라엘. 왜 우리나라는 맨날 이래.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여유 있는데 현금 여유가 있는 데로 가서 그런가 조금. 근데 이게 3,145억이면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예. 네, 크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2.75억 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2.75억이요? 아니었나요? 최근에? 최고가 2.6억 달러 정도. 아, 2.6억이었어요? 난 2.75로 기억했는데 2.6억? 예. 예전에 그 카타르발 수주 많이 나올 때는 막 2.14억 달러 요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이거는 2.5억 달러쯤 때 되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2.4억대 정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 최고가 뭐 2.6억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거 왜 맨날 달러로 하다가 갑자기 원으로 해줘? 계산이 안 되잖아. 공시를 보면 달러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요, 원으로 나와 있어요. 원으로 나오는데 밑에 환율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와 있어서 네,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됩니다. 네, 따로 해봐야 돼.
헷갈리게.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